성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상대방이 누군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회적 약자라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건데요. 미성년자나 장애인이 보통 이에 해당합니다. 저희가 미성년자 관련 영상은 몇 차례 다룬 적이 있었으니까 오늘은 그 중에서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 그 중에서도 위계 등 간음죄의 피의자가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포유법률사무소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강간과 강제추행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자, 법조문 보이시죠? 이 조항에서 알 수 있듯이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강간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형법 297조 강간죄의 형량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진 것이랑 비교하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무겁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폭행과 협박이 동반되는 강간죄가 아니라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반 강간죄보다도 처벌 수위가 무겁기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 그러면 가볍게 대응하셔서는 안 됩니다. 자, 실제 오늘 사례를 통해서 장애인 위계 등 간음 사건의 대응 방법 저희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게임 도중 장애가 있어 경제적으로 힘들다, 생활비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 기기 변경을 해서 팔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가 지적장애인 2급으로 말투가 어눌하고 겉으로 보기에도 정상인과 달리 어리숙하게 행동하여 장애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정상인보다 지능이 떨어지고 타인의 가벼운 지시나 요구에도 무기력하게 순응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서울 강서구 디모텔 2호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의 옷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위력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자, 앞에 나온 내용 살펴보면 피고인은 게임 사이트에서 피해자를 알게 됐고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해서 간음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장애가 있어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사실을 듣고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기기 변경으로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걸 사실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유인을 했고요. 피해자와 만난 자리에서도 피해자가 약간 어눌하고 약간 어리숙해 보인다 이런 점들, 그리고 지시나 요구에도 무기력하게 좀 순응하는 것 같다 이런 점 등을 확인한 다음에 피해자를 태우고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위력으로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다 지금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공소장 내용만 보면 피고인은 뭐 처벌받아 마땅하겠죠, 당연히. 근데 이 사건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범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한 요건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저희가 여러 차례 드린 바 있는데, 장애인 위계 등 간음 사건에서는 성관계에 이를 당시에 장애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에서도 담당 검사는 피고인이 장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장애를 이용해 간음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런 부분을 계속 여러 차례 강조하는 겁니다. 정리를 좀 해드리면 행위자가 장애인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협박, 폭행 등에 의해 강제적인 성관계가 있었다. 그러면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하지만 강간은 인정하되 상대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형법상 강간죄는 적용이 되지만 성폭력 처벌법 6조 이 부분은 적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강간 사건에서 변론은 강간 사실이 존재했는지 여부, 장애인이란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 이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추게 되는 것이고요.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에 위계, 위력 이런 것이 존재했는지가 또 핵심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건 도대체 위계, 위력 이게 도대체 뭐야? 라는 게 될 겁니다. 우리 법에서 위력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유무형의 관계가 없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 이런 부분도 다 여기 포함되기 때문에 강간죄에서의 폭행, 협박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 안희정 지사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에서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가 적용됐었습니다. 그리고 위계라는 것은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뜻하고 이를 이용해서 간음에 이르게 되면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적용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피해자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그러한 피해자의 심적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에 이르면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되는 겁니다. 쉽게 설명드린다고 설명드렸는데도 조금 어려운 것 같네요. 그죠? 이번 사건 무죄가 선고됐다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번 사건의 재판부는 피해자가 비록 합산장애에 따라서 2급 장애인으로 분류가 되긴 하지만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크게 문제가 없고 피해자의 장애 여부를 즉각적으로 알아챌 수 있을 만한 특징적인 행동이 발견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들었고요. 그리고 피고인이
짧은 시간 내에 피해자의 장애 여부를 인식할 수 있었을지 좀 의심스럽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위력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도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했을 때 간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위력 사용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위계 부분도 마찬가지로 피해자는 핸드폰 개통 과정에서 피고인이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적으로 하긴 했는데 성관계와 관련해서 피고인으로부터 속았다는 진술을 하지는 않았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도움과 성관계를 대가관계로 결부시켰다는 사정이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는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 이런 점들을 들어서 위계의 사용 또한 분명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애인 위계 등 간음 사건에서의 핵심은 상대방의 장애에 대한 인식 여부, 그리고 성관계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위계와 위력이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범죄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위 내용들을 검사 측에서 증거들을 활용해서 하나하나 입증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 방어를 하는 입장에서는 상대의 주장 중에 조금 애매한 부분, 혹은 수사기관의 증거들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탄핵하면서 변호를 해 나가야 되는데요. 사실 이런 과정에 있어서 위계 위력에 대한 이제 법리적인 판단이라든가 수사기관의 증거,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탄핵 여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전문가의 영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어떻게 보면 좀 필수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고소를 당했다고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고소장 내용을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경찰 조사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비롯해서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사건을 해결해 나가셔야 됩니다. 만약 장애인 위계 등 간음죄로 고소를 당하셨다고 하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즉시 저희 포유법률사무소 형사전담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도움되신 분들은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